네, 오늘은 2D 게임 만들기 2차 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유니티 키시고, 네, 이렇게 우리 2D로 꼭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2D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저번에 제공해 준 그 이후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셋에 들어가서, 자, 선생님이 아마 저번에 했던 데까지 만든 걸 줄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패키지, 커스텀 패키지 들어가서 자, 2D 2차 시를 키면 되겠습니다. 2D 2차 시 켜주면 됩니다. 자, 2D 2차 시를 켜주고 이렇게 다운을 받았으면은 저희 씬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아마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빈 화면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씬 들어가서 게임 들어가시면 이렇게 캐릭터를 저번 시간에 한 내용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한번 되는지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켰을 때 캐릭터가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 가만히 있는 모션을 하고 움직일 때는 걷는 움직임을 했었습니다. 자, 아마 이까지 다들 만드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점프 기능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두 개를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코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캐릭터를 클릭해 주시고 얘 이름을 캐릭터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자, 캐릭터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름에 캐릭터 1만 추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하이어키 창에서 클릭해 주죠. 컨트롤 V 하면 캐릭터 1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 자, 그럼 이번에 이 캐릭터 나머지 만들어진 거를 캐릭터 2라고 해주겠습니다. 캐릭터 2. 그럼 캐릭터 1과 캐릭터 2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화면에는 아마 여러분들 한 개만 보일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붙여넣기 때문에 캐릭터가 겹쳐서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여기 화살표 무브 툴 클릭해 주시고 캐릭터 2에서 무브 툴 클릭해 주시고 얘를 화살표로 해서 조금 위치를 옮겨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키보드에서 똑같이 우리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 둘은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피카츄 배구 같이 이렇게 배구를 하는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캐릭터가 한쪽만 둘 다 오른쪽을 보고 있게 되면은 캐릭터가 게임이 성립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캐릭터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2 같은 경우에 오른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되죠? 우리 왼쪽을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캐릭터 2 눌러주시고, 자, 보면 여기 렌더러에 우리 플립이라고 있습니다. 플립이 우리가 접는다는 말인데 X축으로 접어줍니다. 그럼 X축에 체크해 주시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럼 캐릭터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볼 거예요. 자, 캐릭터 두 개가 생성이 되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캐릭터 둘 다 똑같은 키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려는 게임은 2인용 게임이기 때문에 한 명은 WASD로 움직일 거고 한 명은 키보드의 방향 화살표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두 캐릭터 다 어떻게 움직여요? 똑같은 화살표나 똑같은 W 했을 때 두 캐릭터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코드를 나눠 볼 거예요. 자, 나눠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변형을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 1 들어가시고 캐릭터 1에 코드 무브라는 코드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코드 켜 볼게요. 자, 코드를 켜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만든 내용은 화살표 방향 키가 눌렸을 때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벡터 2라는 걸 해서 방향을 줬고 스피드 속도 설정했고 애니메이션 설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엔 속도를 조금 늘려볼게요. 속도를 2가 아니라 5로 바꾸고 자, 속도는 여러분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만들 코드는 뭐냐면 캐릭터가 점프를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캐릭터가 점프.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은 캐릭터가 점프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게임은 공중에서 점프가 여러 번 되는 게임도 있지만 어떤 게임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점프는 캐릭터가 바닥에 있을 때만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자, 우리 점프라는 건 물리 법칙이 작용이 돼야겠죠. 자, 점프라는 건 우리 기본적으로 중력이 있고 중력에 따라서 캐릭터가 힘을 땅바닥에서 살짝 줘서 캐릭터가 점프를 하고 중력에 의해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내려오게 되는 게 우리 점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개를 추가를 해 줄게요. 애니메이터 전에. 자, 그래서 퍼블릭 우리 가져올 거예요. 우리 물리 법칙이 뭐였죠? 물리 법칙? 리지드 바디였죠. 리지드 바디. 그 중에서 2D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리지드 바디 2D 해서 가지고 오고 뭐 R이라고 할게요. 간단히 리지드 바디 2D R. 리지드 바디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개 더 선언을 해 볼 건데요. 뭘 선언을 할 거냐? 자, 우리 캐릭터가 언제만 점프가 될 수 있다 했죠? 땅에 있을 때만 점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땅인 걸 인식시킬 수 있도록 불형으로 한 개를 선언해 줄게요. 불형은 참 거짓을 구별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is grounded. grounded. 땅에 있느냐라고 해서 얘는 처음 값을 true로 해주겠습니다. true. is grounded에서 땅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알려주는 변수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총 변수가 몇 개예요? 5개가 만들어집니다. 5개.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뭐 호리젠탈에서 수평 방향 값을 받고 벡터2로 우리가 방향을 지정해 주고 마지막으로 실제 그 방향대로 스피드만큼 해서 방향과 스피드를 해서 움직여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니메이션까지 추가를 잘 했습니다. 맞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추가해 볼 거는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여기 사이에 우리 코드를 한 개 더 추가를 해 볼 거예요. 무슨 코드냐? 점프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점프는 언제 돼야 되죠? 만약에 캐릭터가 땅에 없을 때. 그래서 if 해주고 is grounded. 땅에 있을 때만 점프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true가 돼야 되죠. 땅에 있을 때만 점프가 돼야 되는데 true인 경우 안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경우 만약에 이 캐릭터가 땅에 있는 경우 얘를 실행시키겠죠. 땅에 있는 경우 뭘 실행시키면 되느냐? 자, 땅에 있을 때 또 만약에 땅에 있으면서 만약에 키코드가 인풋 먼저 해야 되죠. 키코드 먼저 치면 안 되죠. 인풋 점 뭐죠? get key죠. get key. 이번에는 get key를 받을 건데 만약에 어떤 키가 나오죠? 키코드가 어떤 거? 우리 키코드 점 얘는 up arrow라고 합시다. up arrow. 위쪽 방향 화살표죠. 위쪽 방향 화살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쪽 방향 대신에 얘 W 먼저 할게요. 지금 오른쪽 캐릭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W 먼저 하겠습니다. W가 입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코드가 W가 입력이 되면은 점프를 실제로 해야겠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 우리 물리 법칙 쓸 거기 때문에 R 점 리지드 바디 R 점 add force를 쓸 겁니다. add force 힘을 줄 거예요. 힘을 주는데 어떻게 줄 거냐?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줘야 되죠. 그래서 벡터2 점 우리 up을 해야 되겠죠. 벡터2 점 up이 없네요. up 위쪽 방향으로 우리가 하면서 힘을 주고 곱하기 어느 만큼? 스피드만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힘 모드를 설정해 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벡터2.force에다가 어떻게 줄 건지 모드를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어떻게 줄 거냐? 포스 모드. 포스 모드 점 2D죠. 2D. 포스 모드 점 2D가 어떻게 돼야 되죠? 점 우리 순식간에 우리 점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impulse라고 해서 점프라는 거는 잠시 동안 이렇게 딱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 모드는 잠시 동안 힘을 줘서 딱 띄우는 거예요. 캐릭터를. 그래서 캐릭터를 위쪽 방향으로 점프를 시켜줄 거다. 언제? W가 입력됐을 때. 하지만 이 W는 언제만 입력이 돼야 되죠? 땅에 있을 때 W가 입력됐을 때 얘를 실행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넘어가고 자,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대로 왜 끝나면 안 될까요?
자, 업데이트 말고 밑에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해 줄게요. 왜냐? 캐릭터가 이제 땅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빼먹고 넘어갔네요. 키가 눌리는 순간 점프가 되죠? 점프가 되면 캐릭터는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즈 그라운디드를 우리 땅에 있지 않으니까 falls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밖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위치 조심하세요. 위치. 자, 업데이트 다음에 void on collision enter 2D.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캐릭터가 결국에 공중에 뜨고 나면은 땅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죠. 땅에 없는 경우니까 얘가 언제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이랑 다시 공중에 떴다가 어떻게 돼요? 중력 때문에 다시 땅에 부딪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콜리전, 우리 부딪히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부딪혔을 때 누구랑? 땅이랑 부딪혔을 때죠. 그래서 부딪힌 대상이 있는데 if 어떤 거요? other 2D 콜리전이네요. 콜리전 대신 저희 그냥 other라고 합시다. other. 자, other라고 합시다. other가 더 익숙해서 그냥 other라고 할게요. 콜리전 2D other. 네, 맞아요. other 점 게임 오브젝트가 부딪힌 대상이 뭐다? 부딪힌 대상에 태그를 달아 놓을 거예요. 우리 땅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태그를 달아 놓을 겁니다. 태그가 뭐예요? 그라운드. 땅이면은 어떻게 해줘요? 땅이면 어떻게 해준다? 이제 여기 is grounded를 뭘로 바꿔줘요? 다시 true로 바꿔주면 됩니다. true로 바꿔줄게요. 태그가 땅이면은 tru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S 눌러주고, 자, 컨트롤 S 눌러주고,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적용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W를 눌렀을 때 이거 잠시만요. 이거 우리 코드에 이걸 안 넣어줬어요. 리지드 바디를. 자, 코드를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은 캐릭터 1만 해볼게요. 2는 놔두고 캐릭터 1만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리지드 바디 중력을 R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리지드 바디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슉 넣어줘야 됩니다. 스피드는 우리 5로 했는데 안 바뀌었네요. 자, 5로 하고 한번 해볼게요. 5로 스피드를 하고 캐릭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만 속도가 다르네요. W 눌렀을 때 점프가 됩니다. 됐죠? 하지만 점프가 2번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코드에서 이 땅 설정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이 땅 설정을 우리가 태그로 해놨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유니티에서도 이 땅을 태그를 맞춰줄게요. 그래서 태그 눌러주시고 add 태그 눌러주시고 플러스에서 우리 이름 뭐라고 했죠?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그라운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땅 눌러주시고 여기에 그라운드를 추가시켜 줘야 합니다. 자,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캐릭터 움직이고 W 해서 하고 다시 땅에 오면 다시 점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겠죠. 자, 이러면은 왼쪽 캐릭터는 완성이 됐어요. 왼쪽 캐릭터. 자, 이번에는 오른쪽 캐릭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완성이 됐고 오른쪽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은 캐릭터 2였죠. 자, 캐릭터 2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우리 분할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점 3개 누르시고 코드를 삭제시켜 줍니다. 자, 코드 삭제했죠. 자, 캐릭터 1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캐릭터 2한테 붙여 넣을 건데 조금 변경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그 대신 코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dd component 누르고 우리 코드 new script에서 얘는 move 2라고 할게요. move 2. 자, move 2에서 얘를 적용하는데 좀 걸리네요. 그래서 얘도 켜줍니다. 자, move 2 켰죠? 그럼 우리 지금 move 1은 아니죠. 그냥 move랑 move 2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긁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쭉 없앤 다음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러면 오류가 날 거예요. 왜 오류가 나죠? 스크립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동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생성돼서 몰랐지만 이 이름과
이 스크립트 이름, 클래스 이름과 스크립트 이름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move to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교체를 하면 돼요. 몇 가지만. 자, 보시면은 캐릭터 왼쪽 캐릭터는 WASD로 움직일 거고 오른쪽 캐릭터는 뭘로 움직여야 돼요? 화살표로 움직여야 되죠. 자, 그래서 화살표다 보니까 여기에 키코드가 W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요? W 대신 우리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업 에로우가 들어가야겠죠. 업 에로우 위쪽 화살표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치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꾼 거 두 개예요. 이름 위에 점프 키 바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첫 번째로 우리가 WASD로 움직일 때는 호리젠탈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호리젠탈의 기본 설정이 화살표와 AD 버튼입니다. 좌우 화살표. 하지만 우리는 분할을 해주길 거기 때문에 얘를 벌티컬로 바꿀게요. 그냥 벌티컬로 바꾸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세 개 바꿨죠.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세 개를 바꿨습니다. 컨트롤 S 눌러 주시고 자, 이 화면에 가서 캐릭터 2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애니메이션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넣어 주시고 넣었죠.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도 여기다가 넣어 줘야 됩니다. 속도는 5. 자, 이렇게 하면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 명은 AD 버튼으로 가고 점프가 됩니다. 자, 한 명은 위아래 버튼으로 갑니다. 위아래 버튼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 설정을 조금 변경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에디트 들어가셔서 여러분 유니티에서 에디트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팅 눌러주시고 인풋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인풋 매니저. 여기 여러 개 중에 여기 프로젝트 전체의 세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 매니저 들어가시면 여기 엑시스라고 있는데 여기 호리젠탈이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우리 지금 왼쪽 캐릭터가 호리젠탈이었죠. 그래서 왼쪽 캐릭터는 어떻게 움직이죠? AD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left, right, AD를 네거티브 버튼, 뭐 포지티브 버튼, 그다음에 alt 네거티브, alt 포지티브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alt라는 건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left, right가 안 되면 AD로도 하겠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지금 뭘로만 움직이죠? AD로만 움직입니다. 얘네들을 다 지워주시고 AD로 바꿔주시고 alt는 AD니까 다로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호리젠탈 끝났고 그럼 그 다음에 벌티컬을 들어가서 얘는 뭘로 움직이죠? 오른쪽 캐릭터가 벌티컬이었죠. 벌티컬은 좌우 버튼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다운 업 대신에 뭐라 했죠? 레프트, 라이트를 저장해 주시고 SW는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재생을 하면은 자, 한 캐릭터는 WAD로만 움직이게 되고 한 캐릭터는 화살표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캐릭터 두 개가 독립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됐으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공이랑 맵을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에셋 들어가셔서 자, 가지고 온 거에 뭐 스프라이트 들어가셔서 일단 네트를 한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기 전에 재생을 꼭 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트를 한 개 만들어 줄 건데 네트는 여기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얘를 우리 네트로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한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다 네트를 한 개 만들어 줬어요. 네트. 자, 길이도 조금 키워 볼게요. 길이도 스케일 보면은 Y축으로 한 3만큼 할까요? 왜 더 작아졌죠? 밑으로 내려갔군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높은데? 5 대신에 2? 2로 할까요? 2는 너무 작나? 3으로 합시다. 3. 자, 3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 네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더 뭐 꾸며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크기도 줄여보고 뭐 이렇게 해서 크기도 줄여보고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크기도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대로 크기 줄일 때는 얘를 하면 됩니다. 네, 툴을 가지고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보시고 자, 보면은 얘가 지금 모양과 우리 히트박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건데 스프라이트 렌더러 여기 보이나요? 스프라이트 렌더러
자, 이 우리 네트의 스프라이트 렌더를 보셨을 때, 자, 이걸 보시고 나서, 자, 잠시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공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얘 공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만들었고 또 뭐도 만들어야 되죠? 공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 한번 볼게요. 공. 공은 우리 코인 해서 우리 코인 뭐 실버 이렇게 해서 공도 한 개 만들어 봅시다. 오, 딱 겹쳐서 안 보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더 줄일 필요는 없겠죠. 자, 공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뭘 추가해야 되죠? 리지드 바디 추가해줘야겠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 2D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둘 다 우리 인식 범위가 필요하죠. 인식 범위를 우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공 먼저 해볼게요. 공은 우리 어떤 거냐 박스 컬리더를 원래 썼었죠. 하지만 공은 원형이기 때문에 뭘 쓰면 된다? 서클 컬리더를 쓰면 됩니다. 서클 컬리더 2D 이렇게 하면은 어 잠시만요. 이거 대신 공에다 해야 되죠. 공에다가 서클 컬리더 2D 하면은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범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 초록색 범위가 이 공의 범위가 되는데 어때요, 지금? 너무 크죠? 그래서 이 범위를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얘로 안 되네요. 얘 컬리더로 이걸로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박스 컬리더에서 에디트 컬리더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누르셔서 얘의 범위를 이렇게 좀 작게 얘가 실제 히트 박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 박스 컬리더 얘는 서클이 아니라 박스 컬리더죠. 박스 컬리더 2D를 만들어 주시고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에디트 마우스 보이죠? 여기 컬리더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쭉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쭉 줄여주고 오, 다시 쭉 줄여주고 얘도 조금 이렇게 우리 박스로 인식을 해서 조금 이렇게 작게 해볼게요. 자, 이러면 우리가 얘네도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공 같은 경우에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자, 공이 땅에 그냥 떨어져 있죠.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공에다가 물리 법칙을 조금 추가를 시켜 볼 거예요. 자, 공에다가 물리 법칙을 조금 추가할 건데 자, 어떤 물리 법칙을 추가할 거냐? 탄성력을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물리 시간에 보면은 공 같은 게 이렇게 어디 부딪혔을 때 뭐 탄성 충돌, 뭐 비탄성 충돌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공이 어떻게 충돌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을 조금 해 볼게요. 자, 이거 설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자, 물리 법칙을 조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에셋에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에서 우리 이번에 물리 법칙을 만들 겁니다. 물리 법칙.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는 뭐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죠. 자, 우리는 2D에서 이게 아마 버전마다 위치가 다를 건데 피직스라고 있을 겁니다. 피직스. 피직스. 자, 여기 보시면 피직스 메타리얼. 여기 말고 쭉 내려가시면 피직스 메타리얼 보이죠? 그래서 물리 법칙을 한 개 만들어 볼 겁니다. 딱 이렇게 하면 공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나오나요?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프릭션, 뭐 바운시네스 뭐 해서 다이너믹 픽션 뭐 이렇게 프릭션 이렇게 해서 프릭션은 우리 그 마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뭘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얘를 1로 해주고 탄성을 1로 해주고 나머지를 0으로 설정합시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1, 나머지를 0으로 설정해서 이 물리 법칙을 우리 공 안에 넣어줄 거예요. 공 안에. 공 안에 얘를 잠시만요. 버전이 달라서 그런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2D가 아니라 3D로 만들었네요. 얘를 삭제하고 자, 얘를 삭제하고 다시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 자, 그냥 2D 안에 얘가 있네요.
왠지 여기 또 있길래 저건 줄 알았는데 여기 2D가 있네요 따로. 자 2D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나서 자 얘는 잔력은 0, 우리 탄성력은 1 해서 완전 탄성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어디다 넣어주냐, 얘를 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공이 완전 탄성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랑 이렇게 부딪히면 캐릭터가 넘어가네요. 자 캐릭터도 안 넘어가게 해볼게요. 자 그럼 캐릭터도 안 넘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얘를 고정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고정. 자 캐릭터 클릭하시고, 자 캐릭터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잠시만요. 리지드 바디 들어가셔서 여기 있네요. 리지드 바디 들어가셔서 지금 보면은 컨스트레인트 원래 이게 다 껴져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 프리즈 로테이션, 그래서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얘가 공이 이렇게 떨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성도를 조금 다르게 해줘야겠네요.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 튀기고 얘를 밀쳐나가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무게랑 이런 것 때문에 공 대신에 캐릭터가 더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밀려나가지 않게 하려면 캐릭터랑 캐릭터랑 이런 것들의 무게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물리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무게를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 오늘은 이 공이 튀기는 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주위에 안 나갈 수 있도록 투명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분리 법칙을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공 튀기는 것까지 하고, 여러분들 남는 시간이 있으면은 무게까지 리지드 바디 가시면 무게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달랐을 때 얘가 어떻게 튀겨 나가는지 그런 거 보시고 무게 설정해서 공을 최대한 잘 튕겨 나가게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